태극기 아시죠?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근데 이 태극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태극기를 통해서 한국 역사와 세계사를 한꺼번에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태극기는 약 BC 3500년 전부터 있던 우리 한민족의 심볼과 마크입니다. 자, BC 3500년 전이면 단군이 조선을 건국할 때가 BC 2333년입니다. 그거보다도 약 1200년 전에 배달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묘양산이라고 있죠? 그 묘양산 신단서에다가 세운 나라가 바로 배달국입니다. 그때 그 배달국에 한 태호복희라는 분이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자는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서 중국 사람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글은 한자로 쓰고 발음은 뭘로 했을까요? 발음은 한글이죠. 그래서 가림토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그 유물에 보면 한자와 한글이 같이 나옵니다. 즉 한자는 글로, 한글은 발음 끼웁니다. 그래서 태호복희라는 분이 중국에 가서 치수, 즉 홍수라든지 또 이런 수리, 물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농사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이 태호복희를 신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허난성에 있는 태호복희 사당입니다. 그 사당에 태호복희의 그 신상을 모셔놨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금이요. 거기에 뭐 있어요? 그 금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태극이요. 네, 태극이 새겨져 있고 팔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태호복희라는 분이 태극과 이 태극기의 개념을 가지고 중국에 간 거죠. 그래서 요 점 찍은 거하고 팔개는 나중에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해석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 불교, 도교는 BC 500년 전에 생긴 사상입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그 시대를 골든에이지, 황금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가 나왔고 성경에서는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쟁쟁한 선지자들이 나온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인물이 동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황금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BC 500년 전에 나온 유교와 도교, 이 음양 사상을 가지고 3000년 이전에 있는 이거를 해석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불가능하죠. 잘못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고조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고, 더 놀라운 거는 고조선 다음에 생긴 나라가 뭐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유명한 벽화들이 있습니다. 무덤에 벽화가 있는데, 지금 중국 동북 삼성에 지반이라는 곳에 가면 많은 고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고구려 오해분 사호묘입니다. 사호묘. 근데 사호묘에 놀라운 게 한 신선이, 한 사람이 뭘 그리고 있죠? 태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막대기 작대기로 요거 지금 건곤감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중국의 동북삼성에 가서 이 사호분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중국 사람이 못 보게 하죠. 왜? 여러분 동북공정 아시죠? 동북공정이 뭐예요? 동북삼성이 우리 고구려, 고조선 발해의 그런 유적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중국 내에 편입하기 위해서 역사 왜곡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오히려 고구려 땅이라는 증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호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태극기를 그리고 있는 모양이 나오니까 못 보게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전에 그 사진 찍어가지고 국내 학계에 이렇게 보고된 겁니다. 한발 늦었어. 자, 고구려 다음에 무슨 시대죠? 백제? 신라? 삼국시대입니다. 네. 자, 백제 목간이라고 전라도 나주 고 부근에 나무 창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에? 태극이 그려져 있잖아요. 태극이. 네. 그 다음에 신라에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 미추왕릉에 황금 복음이 있는데 복음 안에도 태극 모양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지금 우리가 있는 태극은 빨간 거하고 파란 거기 때문에 이 태극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삼태극이라 그래요. 삼태극. 오케이. 그래서 이 태극, 삼태극이 공존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 고대 그 유적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통치의 개념과 통치자들과 나라의 개념과 태극기가 밀접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삼국시대 다음은 뭐죠? 고려예요. 고려. 고려의 공민왕 범종에 놀랍지요? 태극기와 똑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거의. 자, 태극이 있고 상해가 있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수도가 어딥니까? 고구려의 수도 개성. 개성에 공민왕릉이 있는데 146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 왕릉 석조에 무슨 마크가 있습니까? 태극마크. 태극마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다음은 어디죠? 조선. 조선. 조선에도 태극마크가 사용됐을까 안 사용됐을까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자, 어디에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두 개. 거북선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외적의 침입 때 임진왜란과 정의재란 때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배가 유명한 판옥선과 거북선입니다. 판옥선에다가 철갑을 씌운 게 뭐죠? 거북선입니다. 그래서 그 거북선에 놀랍게도 태극 마크들이 쥐간 모양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태극기 찾아봅시다. 어디 있어요? 태극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것이 참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심볼이며 마크이며 중요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을 세운 분이 누구죠? 이성계예요. 예, 이성계의 능을 동구릉이라고 합니다. 동구릉의 그 계단에 뭐가 장식되어 있습니까? 예, 이 태극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 영조대왕 때 사신을 영접하는데 깃발을 들고 있어요. 깃발에 뭐가 있죠? 태극이요. 태극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어떻게 국기로 사용됐는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역시 서양에서도 국기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기기관에 대해서 배웠죠.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후속타로 생겨진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뭐가 있었죠? 증기기관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최초에 무슨 배가 생겨졌죠? 증기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증기선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무역선이 생기면서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는 국적이 표시가 되잖아. 그죠? 국적이 표시가 되잖아. 그럼 망망대해의 배는 어느 나라 배인지 모르잖아요. 저게 적국 배인지 아군 배인지 심지어 해적선인지 뭔지. 그러니까 나라 자국선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국기가 사용된 겁니다. 증기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국기가 생겨지게 됐고, 그럼 동양에서는 언제 처음으로 국기가 생겨졌느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혁 개방시킬 때 그때 일본이 국기라는 개념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죠? 일본 국기? 일장기. 일장기입니다. 하얀 바탕에 태양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하나 그려가지고 일장기를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은 얼마나 그 당시에 세국 정치를 하고 국제 감각에 무뎠고 몰랐는고 하니 일본이 드디어 개혁 개방을 해서 어느 정도 강대국이 된 다음에 조선을 먹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1875년 은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250톤짜리 범선이에요. 진기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왜? 저까지 250척짜리 범선 하나도 조선이 막지 못하고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일본을 개혁 개방시킨 제도 페리 제독이 온 증기선은 2,500톤짜리 증기선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거를 흑선이라 그랬어요. 흑선. 시커먼 배니까 목소만 보다가. 근데 일본이 처음으로 영국에서 범선을 사다가 조선을 침략하는데 강화도를 침략하는데 국기를 달고 침략했을까요? 안 달고 침략했을까요? 안 달고 침략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주국선이니까 포격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갑자기 범선이 출몰하니까 포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일본인들이 일장기를 딱 내서면서 왜 우리 일본 국기가 달려있는데 포격했느냐? 이거는 선전포고다. 그래서 강화도를 박살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장기죠. 일장기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옛날에 처음에는 안 달았죠. 안 달고 해석전처럼 무주국수처럼 왔다가 포격을 하니까 그걸 박살내고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는 분명히 일장기를 달았는데 강화도에서 포격을 했기 때문에 사전 보고도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압한 거다. 이렇게 조선을 침탈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국기라는 개념을 안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느냐? 1882년 4월달 조미 통상수요조합 때 이제 미국과 처음으로 수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도 국기를 만들어 가자. 그러면 국기를 아무나 만들 수 있어 없어요? 국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당시 왕이지, 고종. 그래서 고종이 김홍집에게 지시를 해서 이용진이 처음으로 흰 종이에다가 태극 모양을 그려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조미 통상주약을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해 9월 달에 박영호가 일본 수신사로 가면서 배 안에서 처음으로 사계를 그린 겁니다. 사계를. 왜? 이게 꼭 일본기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대부터 있었던 사계를 넣어가지고 바로 태극기를 만들어 봅니다. 놀라운 거는 일본에서 처음에 갔더니 영국에다가 옥스퍼드에다가 이 국기를 그려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도 이런 국기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합니다. 다행인 거는 대형 박물관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태극기가 이런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84년에 민영환이가 보빙사 견민사절단으로 미국에 갈 때에 태극기를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죠 이제. 그 태극기를 가져갔는데 뉴욕의 기자가 태극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지금 193개국이 있죠.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고 아직 자치령이라든지 이런 나라까지는 약 260개국입니다. 그래서 193개국의 국기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크게 국기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가로 삼색기 아니면 세로 삼색기 아니면 원이 들어갔거나 그 다음에 십자가 모양이 있죠.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은 십자가 모양이 많죠. 기독교 국가의 유산을 쓰니까.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성 조지 십자가에 성 패트릭 십자가를 결합한 것이 영국의 그 국기 모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트릿 들어간다든지 미국도 각 주를 상징하는 별을 이제 넣게 됐죠.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왜 국기의 원형인고 하니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삼색기입니다. 가로 삼색기. 네덜란드가 해양대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기를 제일 먼저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로로 쓴 게 프랑스 국기죠. 네. 그 위치만 바꾼 게 러시아 국기고 또 녹색이 들어가면 헝가리 국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자가 뭐 희한한 국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대한민국 국기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해피니스다 그랬어요. 야, 저 태극기가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태극기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1883년 1월 달에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 조선의 공식적인 국기는 태극기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고종이시여 이 태극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죠?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해야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태극기 무슨 그러니까 저게 뭐 음양에 좋아하고 어쩌고 하는 건 다 세상 말로 노가리죠. 그건 중국의 사상을 받은 도교라든지 이런 사상을 받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종은 왕입니다. 조선의 왕입니다. 왕은 어려서부터 무슨 교육을 받죠?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왕자 교육을 받으면 어느 시대부터 배울까요? 바로 배달국 고조선 시대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려오는 한민족의 중요한 통치 개념과 국가 개념과 민족 개념의 핵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빨간 거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무슨 옷을 입죠? 홍포를 입죠. 홍포. 그러면 파란 거는 뭘까요? 그렇지. 신하. 그래서 신하는 무슨 옷을 입죠? 청포를 입죠. 그러면 하얀 거는 누굴까요? 뭘 뜻할까요? 그렇죠. 우리 한민족, 백이민족, 흰옷을 입기 좋아하는 백이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하얀색입니다. 그러면 사계는 뭐냐? 사계는 뭐예요? 주역에서 점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사계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왕하고 신하하고 지혜를 짜서 힘을 잘 합해가지고 누굴 섬겨? 백성을 잘 섬기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구강한 나라고 번성한 나라가 되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끼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무슨 개념입니까? 홍익국가라는 개념입니다. 홍익, 널리 이롭게 하라. 널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홍익의 개념이 바로 태극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불교, 도교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BC 500년 전 때 나온 사상을 가지고 BC 3500년 전도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해석하려면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태초부터 기록한 역사책이거든요. 놀라운 거는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뭔고 하니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이 너는 나를 믿는 거룩한 백성, 백이민족이 돼서 복을 받아서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BC 2192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한민족은 단군은 2333년에 백이민족과 홍익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민족입니다. 박수 안 해? 엄청나죠? 더 놀라운 거는 8개의
긴 막대기가 6개고 작은 막대기가 12개입니다. 합치면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는 무슨 뜻이에요? 희생을 뜻합니다. 즉 백예민족과 홍익국가라고 하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희생입니다. 그게 인류의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합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그분을 영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가치가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희생의 가치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트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896년도에 최초로 대한민국에 공식 행사가 열렸어요. 그게 뭐냐? 독립문 정초식입니다. 이제 독립문을 놓기 위해서 그전에는 여기에 요게 영언문이에요. 영언문. 영언이 뭐냐? 중국의 은혜를 환영한다 이거예요. 환영할 영자, 은혜 은자. 그러니까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답답하죠, 그죠? 아니 3,500년 전에 우리 한민족 조상이 중국에 가서 한자도 가르쳐주고 또 치수도 가르쳐주고 농업도 가르쳐줬는데 아니 우리가 중국에 은혜를 입었다고 사실을 영접하는 영언문을 세울 정도니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가 영언문을 부시고 기둥만 남겨놓고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이때 최초로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 전신인 애국가 전에 있었던 황제가와 무궁화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애국가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애국가만 가지고 또 여러분 강의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태극 모양이 독립문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앞에는 한문으로 뒤에는 한글로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1897년 11월 20일 날 완공식을 할 때 또 똑같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바로 황제가와 무궁화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 이때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그 황제가와 무궁화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배제학당 학생들이 최초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승만이 배제학당의 과대표였기 때문에 이승만이 제일 먼저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대한제국운동 개혁운동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1904년도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왜? 1904년도에 을사조약 러일전쟁을 통해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빠져들어가니까 조선민족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정신을 쓰면서 한 챕터에 국기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쓴 거예요. 29살 청년이. 그래서 국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국기가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기라는 그 책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갈 때 뭘 가져갔을까요? 미국에 유학 갈 때 뭘 가져갔어요? 태극기 가져갔죠. 그래서 태극기를 걸어놓고 공부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됐죠. 한일합방이 되면 제일 먼저 금지곡이 뭐가 되죠? 애국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서 알아요? 금서? 읽거나 소지할 수 없는 책을 금서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제1호 금서는 뭘까요? 아까 나왔잖아. 독립정신. 그 다음에 금물. 소지하면 안 돼. 태극기예요.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때 뭐 들고 운동했죠? 그동안은 못 들었던 거를 몰래 비밀리에 숨겨놨다가 비밀 인쇄가져야 돼. 그러면 일본 놈들은 어떻게 했어요? 팔 잘라버렸습니다. 태극기 들면. 그래서 이게 누굽니까? 천안의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운동하니까 일본 순사가 칼을 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썼어요? 여학생의 두 손팔을 찍는 광경.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사파로. 그래서 인연을 맺은 외적이 독립선언문을 밀고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파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 사진을 찾았습니다.
팔 잘렸죠. 진짜로.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당시에는 태극기만 흔들어도 팔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광화문에다가 태극기 세운다니까 안 된다고? 데모하다가 태극기에 불을 질러?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이잖아요. 여러분의 조상은 청년 때 28살 때 태극기 들다 팔 잘렸어요. 근데 태극기를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태극기에 불을 태워도 집행유예 받아. 대한민국이 정신이 심각합니다. 정체성이 엄청나게 망가졌습니다. 걔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왜?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역시 1919년 4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인디펜던스 홀이라고 미국의 독립기념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지 워싱턴이 대륙회의 때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놀랍죠? 거기에 35세의 청년이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태극기 들고 뭘 구상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그 책상에. 예? 제가 요것만 가지고도 또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요 의자 뒤에 태양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반쪽 태양 모양이. 그래서 그 의자의 별명이 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왕을 뽑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과연 이 나라가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름대로 벤처한다고 구멍가게를 열어도 걱정이 돼요 안 돼? 아 이게 될래나 안 될래나? 저도 22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나가면서 야 내가 과연 거기서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부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하면서 날마다 그 저 의자를 쳐다보면서 야 과연 저 의자에 있는 태양이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일까 다운 선 지는 태양일까 걱정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 우리 미국이 진짜 신생 미국이 잘 되려나 또다시 영국의 식민지를 당하면 어떡하지? 프랑스가 침략하면 어떡하지? 스페인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망가지면 어떡하지? 16개국이 연합했는데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그때 여러분 US 달러 100불의 주인공이 누구죠? 달러 싫어하세요? 거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에는 미국의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100불에 세워졌어요. 왜? 최초로 지폐를 만든 사람이니까.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는 거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It is rising sun 그랬어요. 우리 미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경대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신이 날 거다. 그래서 이 의자의 별명이 라이징 선 체어가 된 겁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거기 앉아서 대한민국을 구상한 거예요. 첫째로 뭐냐? 바로 고조선 고구려 해동성국 발해를 회복하는 위대한 한민족의 과거 역사의 회복, 영광의 회복. 두 번째,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치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독교 정신, 정직과 청년결백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독교 정신, 법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다 예수 믿어야 되고 다 교회 다녀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이라는 건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을 뭔고 하니 법치주의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윗이 처음으로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취임식을 한 게 아니라 십계명이 돌판에 든 십계명이 든 언약궤를 자기 궁중에 모셔드리는 것이 취임식이었어요. 그게 안치식이었어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놀라운 거는요.
고조선을 세울 때 그때 있었던 8가지의 법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범금 8조라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10계명하고 범금 8조하고 똑같아요.